우리 어디까지 했지? 우리가 50번까지 했었죠? 유형 13번부터 한번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뭐 했는지 먼저 보고 갑시다. 우리가 정비례 봤었고 이제 보고 있는 거는 반비례 관계라고 해서 이 반비례 관계 그래프는 우리가 뭐 x 우선은 이 반비례 관계라는 것도 x가 2배, 3배, 4배 갈 때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가는 녀석들이고 걔네들을 뭐 점을 딱 찍었더니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건데 총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첫 번째는 얘가 양수일 때 그래서 반비례 관계 그래프라는 거는 x분의 a꼴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얘가 양수일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얘가 음수일 때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다라고 해서 뭐 특징들이 있었죠. 특징들만 보면은 양수인 녀석들은 1, 2, 3, 4구나 1, 2, 3, 4분면 지나고 음수일 때는 2, 4, 4분면을 지나고 이렇게 됐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뭐 끊임없이 가는 애들이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x가 증가할 때 x가 증가한다는 말은 x축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y축 거기에서 y좌표들은 어떻게 되냐 양수인 애들은 x가 증가함에 따라서 y가 감소하는 녀석들이었고 음수인 애들은 x가 증가함에 따라서 y가 같이 증가하는 녀석들이었죠. 뭐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이런 식이었어요. 반비례 관계. 그래서 반비례 관계 그래프에서 이제 좀 마지막 거 보면서 문제 볼 건데 우리 51번에서 나온 반비례 관계는 y-x분의 2라고 나와 있고 여기에서 설명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 우선 1번을 봤을 때 우선 우리는 이 노란 주황색으로 그려놓은 그래프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음수니까 음수일 때 어쨌든 1번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이다. 우리가 얘들은 곡선이니까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이라고 볼 수 있겠고 2번 원점을 지나지 않는다. 반비례 관계는 무조건 원점을 지나지 않아요. 그 다음 3번 점 6, 마이너스 3분의 1을 지난다. 3번 같은 경우 우리가 계속 했었어. 함수 쪽을 보면서 이제 두 가지가 있었죠. 그래프가 점을 지난다 이랑 아니면 점이 그래프 위에 있다. 우선 이 두 문장이 나온다면은 이 두 개가 다 뭐라는 뜻이야? 그냥 이 점을 그래프에 대입해라 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6,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점을 여기 있는 식에다가 대입해 줄 때 식이 성립하냐 안 하냐를 확인하라고. 그래서 대입해 줬더니 우리가 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3번도 맞는 말. 다음 4번 1, 3, 4분면을 지난다. 우리는 A라는 녀석을 부호까지 한 번에 가져오는 거지. X를 제외하고 나머지 녀석들. 근데 봤더니 음수이기 때문에 2, 4, 4분면을 지나야겠죠. 다음 4번이네. 그리고 5번도 보긴 할 거야. 모든 반비례 관계 그래프는 X축, Y축을 만나지 않아요.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이유는 우리가 끊임없이 가는 녀석들인데 다 그리기 너무 복잡하니까 그리고 너무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간단하게만 보려고 그려 놓은 거야. 넘어갑시다. 그러면 56번. 56번에서는 뭐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뭐 좌표축에 가장 가까운 것 이런 나와 있어. 우선은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a라고 나와 있고 그림을 우선은 설명하기 위해서 양수인 것만 그려볼게요. 양수인 녀석들은 반비례 관계 그래프 1, 3, 4분면에 이렇게 한 쌍으로 곡선이 그려지게 되겠지. 근데 이렇게 될 때 좌표축에 가깝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점들을 대입했을 때 총 두 가지 경우가 나오게 돼요. 점들을 대입했을 때 어쨌든 양수를 기준으로 점을 대입했는데
이제 A가 클 때가 있고 A가 좀 작을 때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수로 대입해서 한번 봐보죠. 우리는 두 가지를 비교할 거예요. Y는 X분의 4 그리고 Y는 X분의 1 이 두 개를 봐봅시다. 이 두 개를 봤을 때 X가 1일 때를 먼저 확인해 줄 거야. X가 1일 때 X가 1일 때 하얀색으로 X분의 4를 그릴 거고 주황색으로 X분의 1을 그릴 건데 하얀색으로 여기 그려줄 때 X분의 4니까 X가 1이 들어간다면 Y는 4가 나와야겠지. 그래서 한 칸 갈 때 막 4칸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대로 그려주면 2 넣을 때는 2,2를 지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 3을 넣을 때는 뭐 3,3분의 4인데 정수 나오게 4,2를 지난다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얘들이 그래프가 이렇게 넓게 그려지게 될 거야. 넓게. 아래는 좀 제외하고 봅시다. 그 다음에 주황색으로 그릴 거는 Y는 X분의 1인데 얘도 똑같이 우리는 X가 1일 때, 2일 때, 4일 때를 비교했어요. 그럼 또다시 얘가 X가 1일 때 생각하면 1,1을 지나게 되지 2일 때 생각하면은 2,2분의 1을 지나게 되고 4일 때는 4,4분의 1 더에게 가깝게 우리가 그리게 돼요. 그럼 그림을 좀 자연스럽게 그리기 위해서 여기 있는 분자 부분이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가 좀 더 작은 수를 넣어주면 좀 편해. 이게 무슨 말이냐? X에다가 우리는 막 2분의 1, 4분의 1 이런 거를 대입해줄 때가 좀 편해요. 근데 분수가 분모에 들어가면 어떻게 계산해? 나누기로 계산하지. 그래서 만약에 x가 2분의 1인 거 계산할 거면 1 나누기 2분의 1이고 얘는 1 곱하기 2니까 2분의 1,2를 지난다고 볼 수 있어. 2분의 1 여기 절반을 갈 때 2배만큼 이렇게 증가한다고. 그래서 얘가 그림이 그려지게 되면은 조금 더 좌표축이 붙어서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럼 여기서 비교가 가능하지. 우리는 A가 4일 때, 얘는 A가 4일 때고 얘는 A가 1일 때란 말이지. 딱 봤더니 A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 조금 더 넓게 그리기 쉽게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고. A가 작으면 작을수록 좌표축으로 좀 더 가깝게 붙어가지고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고. 이걸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 그림을 그리는 것도 많이 나올 건데 A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그림을 그리기 좀 더 쉬워. 왜냐면 정수인 점을 만들기 쉬워요. 근데 A가 작으면 작을수록 아까 이거 봤듯이 A가 1이면은 X에 1을 넣을 때는 1이 나와서 상관이 없는데 2나 4 넣을 때는 분수가 나와서 그리기 힘들잖아.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될 때 A가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가 정수를 만들기 위해서 X점에다가 분수를 넣어야 되는 경우도 나올 수도 있다고. 이게 더 그림을 그리기 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 절대값 A가 작으면 작을수록 좌표축에 가깝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지. 절대값 A가 작으면 작을수록. 왜 절대값 A냐? 우리가 음수인 것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수일 때도 절대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가 좌표축에 좀 더 가깝게 붙어서 그려지게 될 거야. 그럼 56번 보면은 우리가 바로 찾아볼 수 있겠지. 좌표축에 가장 가까운 것은 이라 나왔는데 56번에서 이걸 확인해야 돼. 우리 1번, 2번, 3번, 4번, 5번 볼 건데 우리가 1번에 대해서 2번에 대해서 뭐 쭉 봐가지고 5번까지 A의 값들을 한번 생각해보자. 1번에 대해서는 A 값이 마이너스 6이죠. 2번은 A 값이 뭐야? 마이너스 3x분의 1이라 나오는데 A 값이 뭘까? 우선은 A 값이라는 거는 x를 제외하고 나머지 애들을 보는 거야. x를 제외하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3x분의 1이 나왔잖아. 그럼 여기에서 뭘 제외하고 본다고? x를 제외하고 그냥 보라고. 그럼 뭐만 나와? 마이너스 3분의 1만 남지. 여기에서 A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A 값이 너무 찾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x만 빼고 보라고. 그 다음에 3번에서 똑같이 찾으면 되지. 3번은 A 값은 2분의 1, 4번은 2가 될 거고 5번은 5가 되겠죠. 여기에서 우리는 절대값 A가 작으면 작을수록 좌표축에 가깝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것은 제일 작은 녀석. 절대값을 봤을 때 제일 작은 녀석은 3분의 1이겠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게 될 거야. 절대값으로 봐야 돼요. 이거 중요하다. 그리고 이거를 보다 보면 또 생각나는 게 있죠. 정비례 그래프에서도 이게 하나 있었어.
자, 반비례 그래프에서 두 가지를 정리하고 갑시다. 정비례 관계가 하나 있었고 반비례 관계가 있을 때 반비례 관계는 y는 x분의 a 꼴이었고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절대값 a가 작으면 작을수록 좌표축에 가깝다. 라고 할 수 있고 정비례는 y는 ax 꼴인데 이거 기억나니? 정비례는 절대값 a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됐다? 기억나는 사람? 생각 기억나냐? 아니나요? 절대값 a가 크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요. 그래서 여기서 확인해야 되는 거고요. 정비례, 반비례 관계를 보면서 확인해야 되는 거. 이제 나머지 것들은 그래도 너네들이 기억을 잘 할 텐데 좌표축에 가깝다, 뭐 y축에 가깝다 이거를 기억을 잘 못할 수도 있어. 헷갈려요. 그래서 얘들은 조금 외우려고 노력을 해줘야 돼. 여기 있는 두 개. 정비례 관계는 y축에 가까운 거는 그림 그렸을 때 조금 더 이렇게 가까워진다고. 반비례 관계는 좌표축에 가깝다 이렇게 막 붙어서 간다고. 이렇게 두 가지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럼 59번 같은 거는 말로만 좀 해줄게. 59번 같은 거는 우리가 뭐 작은 것부터라고 했으니까 1, 3, 4분면에 그려지는 뭐 y는 x분의 c, x분의 d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cd가 양수야. 이거 알아줘야 돼. 그 다음에 2, 4, 4분면에 그려지는 x분의 a나 x분의 b 같은 경우 a랑 b는 음수예요. 애초에. 그래서 cd랑 ab 양수 음수 구분하고 가야 돼. 그 다음에 60번을 봅시다. 60번을 볼 건데 아까도 쌤이 알려줬지만 이게 반비례 그래프야. 모든 그래프에서는 그래프가 점을 지난다. 점이 그래프 위에 있다. 이러면 무조건 대입하라고. 그래서 문제에서는 y는 x분의 8이 있는데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와있지.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에 있는 순서 쌍들을 싹 다 여기다 대입하는 뜻이에요. 대입을 했을 때 식이 성립하면은 그래프 위에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5개 대입하기 좀 그러니까 우선 답은 3번이고요. 3번을 봤을 때 4,2분의 1이고 얘네 확인할 때도 x 자리에 4, y 자리에 2분의 1 넣어가지고 얘를 넣었더니 2분의 1은 4분의 8 이래 나와서 얘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만 보면 된다고. 성립을 안 하기 때문에 얘가 답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확인하면 돼. 음, 64번을 한번 봅시다. 64번에서는 우리가 맨날 반비례 그래프 하나 봤었고 정비례 그래프 하나 봤었는데 두 가지가 같이 나와 있죠.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나와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보죠. 정비례 그래프하고 반비례 그래프가 있고 정비례는 y는 2분의 3x, 반비례는 y는 마이너스 x분의 12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힌트가 있지. 정비례 그래프가 마이너스 4일 때 어떠한 점 여기를 지난다고 나와 있고 얘들이 쭉 갔을 때 이 반비례 그래프 위에 있는 점 P하고 Y좌표가 같대요. 그러면 얘들을 한번 확인해 보자. 우리가 이 점을 A점이라고 놨을 때 A점이라고 놨을 때 이 A점에 대한 좌표를 구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 정비례 그래프 위에 있는 A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 X좌표가 마이너스 4야. 마이너스 4를 여기다 대입해줄 때 Y값이 나오게 되고 그게 이 점의 Y좌표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Y는 마이너스 4를 대입할 거니까 2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4 계산했더니 6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 A좌표가 뭐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럴 때 여기 있는 Y좌표가 마이너스 6인데 그대로 쭉 따라와서
P에 대한 y좌표도 마이너스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풀 거냐? 우리가 x좌표를 뭔지 몰라. 근데 뭔지 모르는데 아무튼 y를 이 반비례 그래프에 대입했을 때 나오는 x값이 x좌표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식을 한번 옮겨 써봅시다.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x분의 12가 되고, 얘는 계산을 막 우리가 옮기고 하고를 안 해도 되지. 왜냐? 6은 x분의 12라고만 생각해도 되고 12를 x로 나누었을 때 6이 나온다 라고만 간단하게 생각하면 x는 2다 라고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점 P의 좌표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최종적으로 P의 좌표 2, 마이너스 6 이렇게 적어줘야겠죠. 다음에는 65번 볼게요. 여기도 뭐 지나는 점인데 이번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지. y는 x분의 a라는 그래프가 있고 여기에서 두 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이랑 b, 3분의 5 이 두 점을 지난데, 근데 우리는 이미 그래프가 점을 지난다는 거를 어떻게 푸는지 알고 있죠. 그냥 대입을 하면 돼. 이 두 점들을 a에 대입하고 얘에 대입해서 두 개의 식을 쓰면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부터 넣어봅시다.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5분의 a가 되게 되고, 여기에서 우리는 해야 될 거 등식의 성질 우리 기억해야 돼. 계속 문제 푸는 거. 분모의 마이너스 5를 없애기 위해서 곱하기 마이너스 5에 자기 자신을 해주겠지. 그러면 약분되게 될 건데 우변에만 하면 안 되고 좌변에도 곱하기 마이너스 5를 했어야 됐다 라고 계산했던 거 까먹으면 안 돼. 이제 이런 간단한 계산들. 그러면 a라는 녀석은 15가 되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식이 바뀌지. y는 마이너스 15라는 식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b, 3분의 5 넣기. y 자리에 3분의 5, x 자리에 b. 이제 이것들 분수하고 이렇게 방정식으로 나와 있을 때 계산하기 편한 거 좀 알려줄게.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원래 정석적인 방법 원래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부터 할게요. 먼저 우리는 분모를 둘 다 없애야 돼. 분모를 둘 다 없애야 되기 때문에 3을 없애려고 곱하기 3을 할 거고요. 여기다 곱하기 3, 여기다 곱하기 3. b를 없애려고 곱하기 b까지 하겠죠. 그러면 이게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 좌변에는 3이 약분되고 b만 남아. 우변에는 b가 약분되고 3만 남아. 그래서 최종적으로 식이 어떻게 될 거냐? 5b는 45 이런 식이 나올 거야. 근데 얘를 간단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 그냥 대각선끼리 곱해서 둘이 같다 하면 돼. 대각선끼리 곱해서 둘이 같다. 그래서 이제부터 분수는 분수다라고 해서 얘를 풀어야 되는 방정식이 나왔어. 그러면은 방법 자체를 대각선끼리 곱해서 같다라고 하라고. 얘네 대각선 곱하면 5b. 얘는 3 곱하기 15는 45죠. 그래서 45다 라고 계산해버리면 편하다고. 그럴 때 우리가 약분되면 약분까지 해주셔야지. 그래서 b는 9다 라고까지 구할 수 있겠죠. 문제에서는 a 빼기 9 구하라, a 빼기 b 구하라 했으니까 15에서 9 빼면 6. 다음에는 70번. 70번을 보면은 유형 17번에서 좌표가 정수인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정수인 경우를 찾아야 되는 방법을 한번 봐봅시다.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20이라는 점이 있고, 얘들 점 중에서 x, y가 둘 다 자연수인 점의 좌표를 모두 구하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반비례 관계 그래프 이런 걸 그리다 보면은 이 점들을 다 모아놓은 게 이런 그래프들이란 말이야. 이 점들을 다 모아놓은 거지. 이 점들 다.
근데 이 점들 중에서 자연수인 게 있고, 그러니까 정수인 게 있고, 정수가 아닌 다른 애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막 분수 이런 애들이 있을 수 있겠지. 모든 애들 다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자연수인 거를 찾을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얘들을 어떻게 찾을 거냐? 자연수인 거 솔직히 그대로 대입해도 돼. 여기가 x가 1이다, x가 2다 쭉 대입해서 어디까지? x가 20까지는 대입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너무 바보짓이야. 20개를 언제 대입해? 그래서 x도 자연수고 y도 자연수이기 때문에 x는 어떠한 뭐 관계없이 그냥 자연수들을 싹 다 대입할 수 있겠지. 근데 y라는 녀석이 자연수라고 생각하면서 풀어보자. y가 1이 되려면은 x가 뭐가 들어가야 돼? x가 20이 들어가야겠지. y라는 녀석은 x분의 20이라는 그 x에 x가 분모에 x가 들어가는 어떤 특정한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x에다가 자연수를 넣는 것보다 y가 자연수다라고 시작하면서 x를 조건을 맞춰주는 게 좀 더 편하다고. 그러면 y가 2인 것도 찾을 수 있나? 2인 거를 찾으려면은 x에 10이 들어가야겠죠. 10분의 20이 2이기 때문에 y가 3이라면은 x분의 20이 3이 나올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3이 나오는 게 없죠. 분명히 없어요. 그리고 x가 4라면 5가 들어갔을 때 20이 나오게 되겠지. 근데 얘들도 우리가 특정한 조건을 부합되기 때문에 이거를 생각해줘야 돼. 이렇게 하나씩 찾으면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쉽게 하려면 x분의 20이라는 게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보자. x분의 20이 자연수래요. 그러면 20 나누기 x를 했더니 자연수란 말이거든.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 x란 녀석은 x는 20의 약수라고 생각할 수 있지. x는 20을 나누는 수여야 돼. 나누어 떨어져야지 자연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씩 무작정 대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고 번거로워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해가지고 x는 20의 약수다라고 해서 20의 약수 찾아보자. 1, 2, 4, 5, 10, 20. 그래서 총 6개 나오게 될 거야. 근데 얘들은 싹 다 y 값이 되겠죠. x로 나누었을 때 어떠한 값이 나왔으니까 이게 y값, x로 나누었을 때 y값이니까. 그러면 y가 될 수 있는 수들은 한정됐어요. y는 5가 될 수도 있고 y는 10이 될 수도 있고 y는 20까지 될 수도 있대. 그럼 여기에서 x좌표들이 싹 다 나오겠지. y가 5라면 x는 4고요. y가 10이라면 x는 2가 되게 될 거고 y가 20이라면 x는 1이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제외하고 3을 제외하고 나머지 6개 순서상으로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좌표를 구하라 했으니까 뭐 얘부터 쓰면은 1,20, 2,10, 4,5, 5,4, 그다음에 10,2랑 20,1까지 총 6개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72번 같은 경우는 한번 해볼 건데 너네들이 어차피 숙제를 해야 되긴 하겠네. 없으니까 72번 같은 경우 얘는 자연수였고요. 정수라고 나온다면은 우리가 뭘 찾아야 돼? 정수는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죠.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 그래서 우리가 지금 풀었던 문제는 정수 중에서 양의 정수의 이 자연수만 나오는 걸 했고, 우리가 72번을 볼 때는 정수로 나와야 된다니까 0이 나와도 되고 음수인 막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나와도 된다고 이거 생각해 줘야 돼. 73번에 물어봅시다. 73번에서 우리가 그래프가 나타내는 시간이라 나왔는데 이제는 우리는 조금 알 수 있지. 우리가 2, 4, 4분면으로 곡선이 그려지게 됐다. 얘는 어떤 그래프다? 반비례 그래프다. 그래서 반비례 그래프인 거를 알았으면 특징이 있죠. 얘는 무조건
y는 x분의 a라는 꼴을 가지게 될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73번. 근데 y는 x분의 a에서 문제에서 힌트를 주고 있죠. 몇 컴마 몇을 지나 4,3을 지나. 그럼 이거 어떻게 확인해야 돼? y는 x분의 a면서 얘를 지난다는 거는 그대로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2라는 구할 수 있겠지. 정답은 y는 x분의 마이너스 x분의 12. 여기까지 하고 넘깁시다. 77번을 보기 전에 한번 알아봐야 될 거. 우리가 생각할 거는 여기 있는 것들은 그래프 위에 도형의 넓이가 나와 있는데 반비례 그래프가 있다 생각해 봅시다. 반비례 그래프가 있을 때 여기에 있는 점 하나를 생각해 줄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 y는 x분의 a라는 점 위에 x분의 a라는 그래프 위에 점 하나를 생각해 줄 건데 여기 있는 점을 우리가 일정한 문자를 하나 써보자. x좌표가 p이고 y좌표는 뭐겠어? p를 대입했을 때 p분의 a라는 게 나오겠죠. 그럼 그게 무슨 말이야? x좌표 여기까지가 길이가 p란 소리야.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여기까지가 길이가 y좌표 p분의 a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반비례 그래프 어떠한 그래프 위에 점 하나를 집어도 p, p분의 a라는 점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고 걔들에 대해서 길이들을 잡을 수가 있는데 길이들이 잡아질 때 이렇게 생기는 직사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다고. 그럼 이 넓이는 어떻게 될 거야?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겠지. 그러면 이거의 넓이는 p 약분 돼서 a로 고정이라고. 어떤 점을 잡아도 이 넓이가 무조건 a라는 수로 고정이라는 소리예요. 어떤 말인지 알겠지? 그럼 실제로 한번 대입을 해서 확인해보자. 만약에 y는 x분의 4라는 그래프가 있고 나는 x에 8이라는 수를 대입해 볼 거야. 그러면 얘가 어떤 점을 지나 8,2분의 1을 지나게 되거든. 그 다음에 x의 1인 것도 확인해 보자. 1,4라는 점을 지나게 돼요. 그럴 때 한번 확인해 보면 x가 1일 때 4기 때문에 얘네 두 개 곱한 거일 거 아니야. 넓이는 1,4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직사각형이 여기 길이 1, 여기 길이 4가 되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거의 넓이는 4야. 그 다음에 8,2분의 1 여기가 8일 때 여기가 2분의 1이라 생각해보자. 그럼 여기 넓이는 어떻게 돼? 8 곱하기 2분의 1이지. 얘도 넓이가 4야. 그래서 반비례 그래프에서 어떤 점을 잡아서 막 직사각형 그리게 나온다. 그럼 걔들의 넓이는 싹 다 같다고. 어떤 점은 어떤 수로? 이 분자에 있는 a라는 수로 같을 거라고. 그러면 77번 77번에서는 y는 x분의 18이라는 반비례 그래프가 있고 여기에서 뭐 직사각형이 하나 생기게 됐대요. 그럼 우리 이미 답을 알고 있네. 반비례 그래프가 있으면서 여기 위에 어떠한 점 잡아가지고 이렇게 직사각형이 생겼대. 그럼 이 넓이가 뭐라고? 18이라고. 식을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냐? 어떠한 점 p, p분의 18이라고 식을 쓰긴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식을 쓸 거면 여기의 길이는 p이고 세로의 길이는 p분의 18이기 때문에 p 곱하기 p분의 18 해가지고 p가 약분되면서 넓이는 18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는 81번 아마 여기 장이 마지막일 거지? 그래서 안 나왔으니까 81번에서도 정비례 그래프하고 반비례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라 나와 있죠. 반비례 그래프는 y는 x분의 20, 정비례
정비례 그래프는 y는 ax 그리고 여기에서 만나는 점을 p라고 할 건데 만나는 점의 x좌표가 5라고 우리에게 문제에도 주어지고 있네요. 그 다음에 우리는 상수 a 값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p는 반비례 그래프 위의 점이면서 정비례 그래프 위의 점이지. 그럼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냐? 얘들 위의 점은 5, 뭐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고 얘네 위의 점도 5, 뭐라고 구할 수 있는데 얘네 두 개가 어떻다? 같다? 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여기 두 점 중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점은 모든 숫자가 나와 있는 반비례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을 구할 수 있겠죠. x에 5가 대입된다면 5분의 20. 근데 5, 4, 20이기 때문에 얘는 5,4가 되게 될 거야. 그럼 그래 무슨 말이야? 정비례 그래프 위에 있는 점도 5,4를 지나게 될 거고 5,4를 대입했을 때 a라는 점을 알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y는 4는 5a 해가지고 a를 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a는 5분의 4. 네, 84번 봅시다. 반비례 그래프가 있고 정비례 그래프가 있는데 얘네가 만나는 점은 A 그리고 A에서 만나는 점이 있는데 거기에서 y좌표가 3이라 나와 있네요. 그러면 얘는 0,3점 P라고 생각할 수 있고 쭉 봤을 때 그래프 위에 x좌표가 Q인 점 9인 점 Q 얘네는 9, 뭐라는 소리고 아래 좌표가 9,0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힌트네. 그리고 우리는 PORQ의 넓이를 구하라고 나와 있죠. 우리는 한번 구해봅시다. 어쨌든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는 최종 목표 PORQ란 거는 사다리꼴이에요. 사다리꼴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 RQ의 길이 더하기 윗변이죠. 그 다음에 OP의 길이 아랫변 두 개 더하고 곱하기 높이는 5에서 R까지의 길이 그 다음에 나누기 2까지 곱하기 2분의 1까지가 필요하겠지. 이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근데 우리는 몇 가지 알고 있는 게 있긴 해요. 5에서 P까지 길이 요런 얘의 길이 알고 있지. P의 점은 0,3이기 때문에 얘의 길이는 3이야. 그 다음에 5에서 R까지의 길이 얘는 우리가 봤을 때 여기까지의 길이이기 때문에 Q의 X좌표, R의 X좌표랑 같아요. 그래서 얘의 길이는 9예요. 그러면 한 가지만 구하면 되겠네. 한 가지 R에서 Q까지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R에서 Q까지의 길이를 구하려면은 Q의 Y좌표가 필요해요. Q의 Y좌표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반비례 그래프가 필요해. 반비례 그래프를 구해가지고 A를 구해야 돼. 근데 A를 반비례 그래프를 구하려면은 A라는 점의 좌표를 알아가지고 점을 대입을 해서 A를 구해야 된단 말이지. 대문자 A의 좌표를 알아가지고. 그러면 생각해보자. 대문자 A의 좌표는 X좌표는 뭔지 모르지만 Y좌표가 3이야. 그러면 Y좌표가 3일 때 얘는 어떤 관계야? 그래프 위에 있는 점 관계지. 그래서 3을 대입할 수가 있어. Y에다가 3을 대입했더니 2분의 1 X가 되고 얘를 풀어줬더니 X는 6이 되게 되죠. X가 6인 걸 구했어. 그러면 A의 좌표는 6,3이라는 점이에요. A가 6,3이라는 점을 구했을 때 이 대문자 A라는 점은 반비례 그래프 위에 점인 것도 맞지. 그래서 이 점을 반비례 그래프 위에 대입하면 돼. A에 대입했더니 Y좌표는 3이고 X좌표는 6.
6분의 6분의 A라고 들어가야지. 여기까지니? 그래서 A를 구하려면 A는 18이다 라고 구해서 이 식 자체가 Y는 A분의 18이라고 바뀌게 되겠죠. 좀 복잡해 우리가 이 문제 푸는데. 그리고 여기까지 됐으면 Y는 X분의 18이라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 목표 Q의 Y좌표를 구해야 되죠. Q의 Y좌표를 구하려면은 X 자리에 Q를 대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Y는 X 자리에 9를 대입해가지고 9,18 약분돼서 Y는 2다 라고까지 구하면 Q의 좌표는 2이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사다리꼴의 윗변은 2다 라는 걸 구할 수 있지. 여기까지 했을 때 윗변 더하기 아랫변은 5, 높이는 9, 나누기 2까지 한다면 답은 2분의 45. 그러면 마지막 유형 상문제로 바로 가봅시다. 대표문제하고 성문제 하면 울 수가 없는데. 87번에서 마지막으로 볼게요. 여기서도 뭐 실생활에서의 활용은 가장 중요한 건 그리기이기 때문에 글을 잘 읽어야 되고 우리가 미지수가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잘 봐야 돼. 활용. 그래서 한번 봐봅시다. 문제를 좀 봤더니 뭐 줄넘기 할 때 줄넘기와 달리기를 할 때 운동 시간 x분 우리가 주의 봐야 되는 거 운동 시간을 x분을 했더니 이때 관계가 소모되는 칼로리 y라고 나와 있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재우가 600칼로리를 소모하기 위하여 달리기는 줄넘기보다 몇 분을 더 해야 되는지 라고 나와 있는데 얘네는 우리가 반비례 그래프가 아니고 정비례 관계 그래프예요. 그래서 정비례 관계 그래프가 두 개가 있는데 줄넘기에 대해서 정비례 관계 그래프가 하나 나올 거고 달리기에서 정비례 관계 그래프가 하나 나오겠죠. 그러면 얘들을 정비례 관계 그래프를 어떻게 찾아요? 라고 물어보면은 어쨌든 우리는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니까 무조건 뭐다? y는 ax 꼴을 가진다라고 생각할 거야. 당연히 달리기도 y는 ax 꼴을 가지겠지. y는 ax 꼴이라는 거 알았을 때 우리는 한 개의 점만 알면 돼요. 근데 그 한 개의 점을 우리가 책에서 쭉 찾을 거면은 우리 줄넘기를 보면은 20,120이라는 거를 지나고 있지. 20,120 보이니? 20분일 때 120칼로리를 소모한다라는 게 나와 있죠. 근데 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점들은 많아. 뭐 40,240도 지나고 60,360도 지나기 때문에 어떤 거를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점인 거는 나눠 봤기 때문에 이대로 대입을 해줄 거야. 대입해 주면은 120을 20A. 그럼 여기에서 A는 6이다 라는 거 알고 줄넘기에 대해서 나오는 정비례 관계 그래프를 Y는 6X라는 거를 구할 수 있겠죠. 다음 달리기 봐봅시다. 달리기를 쭉 봤더니 점을 봤을 때 60,240을 지나고 있네요. 그러면 이 60,240을 봤을 때 그대로 대입하면 된다고. 예, 대입하면 240은 60x. 그러면 x는 왜 자꾸 x를 쓰지? a. a는 4라고 나오고 달리기에 대해서 나오는 정비례 관계 그래프는 y는 4x. 이렇게 정비례 관계 그래프를 찾았을 때 우리는 최종적으로 문제를 구하기 위해서 600칼로리를 소모할 때 라고 나와 있어. y가 600일 때 x는 몇 분 걸려? 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럼 y가 600일 때라고 했기 때문에 y에다 600을 대입해줘야겠죠. 600은 6x.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거 줄넘기를 하면은 600칼로리를 소모하기 위해서 100분이 걸려요. 얘는 600은 4x. 4로 나누었을 때 x는 150. 얘는 150분이 걸린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달리기는 줄넘기보다 몇 분을 더 해야 되냐? 달리기는 150분, 줄넘기는 100분, 50분을 더 해야 된다 라고 설명해 줄 수가 있겠지. 그래서 정비례 관계인지 반비례 관계인지 파악 먼저 하시고, 우리가 문제 풀이하는 거는 앞에서 했던 문제랑 비슷할 거니까. 힘들어?